자, 오늘 강의는 엔진 주요부 점검 정비 3강이죠. 이번에는 이제 피스톤 어셈블리를 우리가 아세이라고도 표기를 하죠. 그래서 피스톤 어셈블리, 피스톤과 관련해가지고 교환 점검 이렇게 작업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엔진 쪽에서 기본적인 점검이나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엔진의 본체를 탈거하기 전에 드라이브 벨트, 웨벨트라고 얘기하는 구동 벨트,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나 타이밍 체인, 그 다음에 이제 본체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스톤 쪽, 그 다음에 크랭크 쪽에 대한 교환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정상적으로 못하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엔진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 방법, 정확한 위치의 파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밀할 수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는 꼭 주요부에 들어가가지고 저랑 같이 지금 작업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이제 피스톤을 교환하기에 앞서가지고 피스톤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조합이나 또는 그룹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하나의 피스톤은 요거만 피스톤이에요, 요거만. 피스톤. 그리고 이 피스톤은 기본적으로 크랭크 축과 연결되고 있는 이 부분에 이제 크랭크 축이 연결이 되겠죠. 이 모양 자체를 갖다 우리는 커넥팅 로드 또는 커넥팅 로드, 컨로드 줄여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 커넥팅 로드에 크랭크 축이 연결되고 있는 이 부위는 우리가 커넥팅 로드 대단부, 그 다음에 피스톤 쪽하고 연결하는 또 이 부위를 우리는 소단부라는 한자를 사용을 하는데, 대단부, 소단부의 의미는 뭐냐면 머리가 크다, 대단부, 머리가 작다, 소단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랑 똑같은 한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단부 쪽에서는 크랭크 축이 체결이 되게 돼 있고, 소단부 쪽에서는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해주는 요거를 갖다 우리는 피스톤 핀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커넥팅 로드 부위가 크랭크 쪽에 대단부가 연결할 때에는 금속과 금속이 직접 맞물리진 않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직접 맞물리다 보면은 서로 간에 상하로 작동하고 회전 운동에 모멘트가 걸리게 되게 되면은 그 힘을 받다, 오랜 기간 받다 보면은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결을 이루는 개념보다는 이 그림을 잘 보게 되게 되면은 크랭크 축 부위와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가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이 이제 피스톤 방향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단부에 있는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금속과 금속이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베어링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베어링. 근데 이제 베어링은 동그란 원의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할 베어링이 있죠. 두 개가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나와져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평면 베어링이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 베어링이 조합돼서 크랭크 축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베어링도 재질이 좀 연한 금속이에요. 그럼 베어링이 직접 크랭크 축에 마찰이 되는 거냐? 그럼 베어링 떠도 못 추리겠죠.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크랭크 축에 물리고 있는 이 베어링을 우리는 엔진 베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인 저널 또는 핀 저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베어링을 핀 베어링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요 공간, 터널은 반달처럼 되어 있지만 저널은 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저널은 원, 터널은 반달이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 핀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핀 저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베어링이 직접 크랭크 축에 맞물리고 있느냐? 크랭크 축의 핀 부위에 아닙니다. 요 사이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오일은 액체죠. 그래서 오일이 축의 막을 형성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유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겠죠. 즉 일정량 두께만큼의 오일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에 의해서 크랭크 축을 막을 씌우고, 그러면 크랭크 축과 베어링이 직접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오일에 의해서, 유막이라고 하는 오일에 의해서 액체죠. 액체는 나트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열이 고여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을 하죠. 그리고 여과를 시켜주고, 그래서 열을 냉각을 시키기도 하면서 또 충전력, 데미지, 고체끼리 부딪혔을 때의 데미지. 근데 우리가 수영장과 같은 물에 액체 추락했을 때, 마찰이 일어났을 때 충격은 액체가 완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유막을 통해서 우리는 완충 효과, 냉각 효과, 그러면서 힘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왜? 액체는, 유체는 압축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압축이 안 됨으로써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힘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엔진의 가장 주요 부위에 마찰이 일어난 데는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유막이라고 하는 오일의 막을 형성을 하고 있더라. 그 막을 잘 형성하게끔 도와주는 베어링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 베어링은 이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은, 베어링을 하우징이라고 하는 케이스에 정상적으로 끼웠어요. 끼워서 보니까는 조금은 과장됐지만은 길이가 더 길죠.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크러쉬라고 합니다. 크러쉬. 그럼 뭐 길이가 기느냐? 하우징의 안둘레보다 베어링의 바깥 둘레가 더 길다. 즉 둘레 길이가 크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크러쉬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어링을 끼우지 않았어요. 끼우지 않으니까는 하우징의 지름보다 베어링의 지름이 더 크죠. 지름 간의 차이예요. 하우징의 안지름, 내경, 베어링의 바깥지름, 외경. 안지름은 내경, 바깥지름은 외경이죠. 그래서 내경과 외경이, 내경보다 외경이 크다. 요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왜? 크러쉬를 둠으로 인해서 지금 그림상에서는 좀 과장이 됐지만은 베어링 두 개가 각각 맞물리는 거죠. 근데 케이스라고 하는 하우징이랑 같은 둘레로 만든다고 그러면은 위에서 케이스를 이렇게 캡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베어링이 꽉 밀착되는 게 떨어져요.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로 오일이 새거나 아니면은 열이 그 사이를 통해서 제대로 가둔 상태에서 전도를 시켜야 되는데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러쉬는 약간 커야 돼요. 약간 큰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라. 약간 크면은 힘을 줘서 그 정도로 압축을 하면은 두 개가 정확하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퍼지면서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관을 밀폐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열 전도, 냉각 이런 데에. 그래서 크러쉬라고 하는 부분. 근데 얘를 갖다가 제대로 조립을 안 한다? 양쪽을 대칭되게 해야 되는데 한쪽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불쑥 튀어나온 부분이 힘을 가하면 찌그러지죠. 그래서 각종 시험 문제나 이런 데에서 찌그러짐의 원인이 되는 게, 조립할 때의 찌그러짐의 원인은 크러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스프레드는 뭐냐? 왜 넓게 만들었느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똑같은 사이즈로 케이스에다 끼우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안에서 모을 수가 있어요. 좀 힘을 받으면 덜렁덜렁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 꽂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은 밑에서 이렇게 꽂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하우징이 이런 상태에다가 이걸 꽂는다. 그럼 이거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립을 좀 편안하게 제자리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베어링을 약간 높여놓은 거예요. 사이즈가. 조립할 때에는 약간 이거를 압축을 한 상태에서 넣게 되게 되면은 들어간 상태에서 탁 퍼지니까 밀착이 제대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조립을 쉽게 밀착을 잘 할 수 있게. 이게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실제 엔진에 피스톤을 조립을 할 때에도 피스톤을 조립할 때 아래쪽에 베어링을 끼워서 넣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위쪽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먼저 들어가겠죠. 스프레드가 없으면 아마 베어링은 툭 떨어질 거예요. 근데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낙하가 안 되니까는 조립이 쉬운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게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잠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지금부터 작업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헤드나 오일 팬들은 다 일단 분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화면부터 한번 봐주시도록 할게요. 지금 엔진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좀 봐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항상 분해를 하거나 피스톤을 조립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1,4번이 되도록이면 먼저 두 개 한 세트로 그 다음에 2, 3번이 탈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크랭크 축이 잘 원활하게 회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1,4번이든 2, 3번이든 지금처럼 하고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커넥팅 노드가 수직이 아니라 틀어져 있는 거예요. 각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커넥팅 노드가 실린더 벽을 타고 나올 때에 부딪혀요. 긁어요. 그 다음에 꺾여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스톤을 교환할 때에는 1,4번 상사점 2개 교환하고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을 180도 돌려서 2, 3번 상사점 하고 그리고 교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작업 못하죠. 실차량에 있는 엔진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원위치에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높이 띄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품 엔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조금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고정 스탠드가 회전이 되니까는 제가 회전을 해가면서 한번 작업을 하는데 1,4번부터 작업을 하니까 1,4번 상사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상사점에 한번 놓을게요. 정확하게 티켓팅해서. 자, 그럼 1,4번 보시면 어떻게 상사점을 놓습니까? 자, 다시 한번 카메라 와주시면요. 자, 요게 우리가 크랭크 쭉 메인 저널 캡 부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피스톤에 있는 핀전을 보면은 이렇게 턱진 부분들이 있죠. 각진데 선 있는데 요 라인을 세우시면 되는데 약간 오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엔진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정확히 센터 좀 맞췄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거 빼야 되겠네요. 자, 제가 엔진을 원위치대로 세워다 놨어요. 자, 보세요. 1번과 4번이 정확하게 최대한 위로 올라와 있죠? 상사점이죠? 그럼 2, 3번은 당연히 하사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1,4번이면 1,4번 상사점에 놓고 2, 3번이면 2, 3번 하사점에 놓고 작업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미리 잘 봐두세요. 피스톤의 모양에 따라서 앞방향 표시를 해줘. 앞방향. 그래서 앞방향 표시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 엔진에서는 스팟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놨네요. 정상적으로 지금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여기도 보면 점 찍어져 있죠. 점 찍힌 방향들이 앞방향 또는 삼각 표시를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삼각 표시의 꼭지점이 앞쪽을 반드시 향하게 조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고 작업하기는 어려우니까는 약간 측면으로 기울여 가지고 원래 절대로 현장에서 실무를 할 때에는 블록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왜? 커넥팅 로드가 나오면서 실린더 벽을 긁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직으로 해놓고 작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트 풀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미리 풀어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1,4번 제가 먼저 볼트들은 고정 볼트들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대단부 캐 핀전으로 있는 부분을 다 빼냈어요. 근데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엔진은. 그럴 때에는 이렇게 대단부의 볼트 부분을 약간 세운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타격을 가해가지고 빼면은 밀착되어 있는 게 쉽게 탈구가 됩니다. 나머지 캡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베어링들이 다 들어가 있죠? 고장대로 그대로 빼가지고 순서대로 놓습니다. 이쪽 게 2번이죠? 그럼 옆에다 그대로 순서대로 2번, 3번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 피스톤이 안 나오죠? 이 안에 링들이 있기 때문에 링들이 텐션, 장력을 가지고 실린더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고무망치, 해머, 목을 사용을 해가지고 상단부의 커넥팅 로드를 좀 이렇게 밀어냅니다. 타격을 가해서. 근데 밀어내다가 빠지면은 툭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밑에서는 이렇게 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손으로 제가 이제 밀어낼게요. 자, 3번 피스톤 뺐습니다, 지금. 열하나도 그대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도 뺄게요. 이렇게. 2번 피스톤도 뺐습니다. 4개를 다 빼야 되나? 4개를 안 빼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2개를 하나. 그럼 내가 이번에 1,4번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야 되겠죠. 상사점으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현장에 있는 선수분들은 그냥 1,4번이든 2, 3번이든 어느 한쪽을 특정하게 상사점에 놓은 다음에 롱 플러그나 아니면 익스텐션 바 사용해가지고 한 번에 타닥타닥 다 뺀 다음에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원칙대로 해주세요. 1,4번이면 1,4번 세트로 먼저, 또는 2, 3번이면 2, 3번 세트로 먼저, 그리고 180도 회전을 시켜서 작업하기 편하게 상사점 위치에 놓은 다음에 동일하게 작업을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비대면 동영상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2개만 어떻게 교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조립을 위해서는 원위치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엔진 한번 돌려볼게요. 원위치. 자, 상사점으로 그대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얘는 보니까는 지금 베어링이 없어요. 얘는 베어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빼낼 때 항상 세트로 맞춰놨죠, 이렇게. 이쪽 게 2번, 이쪽 게 3번이에요. 1,4번을 빼면은 그대로 방향대로 1번 놔야 되고 4번 놔야 되는 건 아주 지극히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 모델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베어링이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상단부에도 들어가죠. 대단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단부의 상단, 하단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베어링 2개가. 이때 피스톤은 점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점 찍혀 있는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앞방향이 앞쪽을 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냐? 아니에요. 캡도 커넥팅 로드에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이 뭐냐면은요, 잘 보시면은 베어링은 항상 움직이지 말라고 베어링 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작은 거 하나 있네요. 자, 보시면은 베어링도 교환이 들어가요. 우리가 시험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크랭크 쪽 메인 베어링. 그럼 베어링을 빼려고 하면 여기를 손을 대느냐? 아이고, 큰일 나죠. 면은 절대로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정도로 만약에 손댈 수 있느냐? 힘이 좋으면 힘으로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눌러붙어서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돌기라고 합니다. 베어링 돌기. 돌기 있는 데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돌기 있는 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짱구가 아닌다면은 돌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안의 면을 싹 긁으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빼내줄 때에도 간단히 밀 때에도 이런 식으로 돌기가 이렇게 나와야지 손상을 안 주겠죠. 오일 한번 발라주고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분해의 역순입니다. 기본적으로 돌기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먼저 이렇게 쓱 들어가 버리면 또 긁겠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도록이면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힘을 안 주고 놓으면 약간 크다고 그랬죠. 요게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 넓어요. 압축되면서 들어가요. 그래야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얘가 헐거우면은 얘가 끼다가 툭 떨어지고 끼다가 툭 떨어지고. 얘는 조립할 때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넣다 보면은 여기 베어링이 툭 떨어지고 베어링이 툭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있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자, 조립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바로 조립해가지고 돌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메칼 없이 돌기에 들어갔다고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왜? 보세요. 이쪽은 노출이 많이 되죠. 노출이 많이 되고, 그쵸? 이만큼 노출이 됐죠. 여기는 들어갔죠. 크러쉬 때문에 그렇죠. 둘레 길이가 크다고 그랬죠. 양쪽 대칭으로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추느냐? 가볍게 고망치 등을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돌출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돌기 방향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캡을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캡에도 돌기가 있네요. 여기, 당연히 베어링 있는 돌기가 있죠. 돌기가 있죠. 여긴 없고요. 그러면 조립은 어떻게 되냐? 돌기와 돌기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조립이 돼요. 돌기 있는 거와 돌기가 대칭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돌기와 돌기는 같은 방향 연료합니다. 대신 지금 조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돌기가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양쪽으로 비껴나가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기 방향이 그 정도만 알면은 피스톤 교환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조립할 때 보면은 피스톤에 보면은 이렇게 커넥팅 로드하고 핀 사이 요 핀과 핀이 들어가 있는 여기가 보면은 잠깐만 쭉 3D로 보여드릴게요. 3D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폭이 좁죠? 여기 양쪽 끝을 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우리 여성분들 치마 입은 것처럼 스커트처럼 약간 튀어나와 있죠? 양쪽 끝이 원래 피스톤의 사이즈예요. 요게 스커트 부예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한번 피스톤 닦아보겠습니다. 자, 피스톤을 좀 닦아보면은 링이 있어요. 링이. 자, 맨 위에 있는 링이 1번 압축링, 그 다음에 있는 링이 2번 압축링,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오일링이에요. 압축링 1번, 2번, 그 다음에 오일링이에요. 오일링 같은 경우는 위에 가이드 레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 속 안에 익스펜더라는 게 들어가요. 다 분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분해까지는 안 하고요. 그럼 이 피스톤 링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피스톤에 여기 보면은 분해나 조립을 싣고 열평층 때문에 한다라고 우리가 옛날에 측정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음 부위가 있어요. 이음 부위가. 요 이음 부위는 반드시 위에 있는 압축링 1번, 2번, 그 다음에 가이드레일이죠. 이 이음 부위는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얘가 조립되는 방향이 3번이에요. 여기에요. 점 있는 방향이 앞쪽을 향해서 이렇게 넣는 게 맞아요, 일단.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축방향이라고 배웠죠. 여기에 직각 방향이 시각이죠. 피스톤 링의 이음 부위는 축방향과 측방향을 피해서 4개면은 120도 또는 180도마다 억각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정성 온도가 되기 전에 가스가 새거나 오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4개가 나란히 있다. 첫 번째가 180, 그럼 반대로 180, 그 다음에 180 이런 식으로요. 또는 120도, 270도, 360도 이런 식으로 120도 이음부에 오차를 두고 넣어야지만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음부가 이렇게 있어요. 축에 걸렸죠, 지금? 안 돼요. 축과 측방향을 피해서 이렇게 틀어놨어요, 제가 어느 정도 각도를.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링은요, 이거에 180도가 가 있거나 그래야 되겠죠. 근데 밑에 있는 링을 보니까는 쩔었네요. 이음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실제 엔진에서 오래 쓰다 보니까 눌러 붙어 있어요. 실제로 눌러 붙으니까 이게 안 움직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정상적인 차량이다, 피스톤이다 그러면은 요 붙어 있는 이음 부위를 반대편 120도나 180도에다가. 그럼 그 밑에 있는 거는요, 가이드레일은
똑같이 그 위에 들어간 것보다 120도나 180도 이상 차를 넣고 합니다. 링이 피스톤보다 사이즈가 크죠? 제가 한번 조립을 할게요. 이렇게 당연히 상단점 놓고 제가 넣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특수한 공구를 써야 되는데 뭐 링크 화삽이라고 얘기하는 피스톤 링 압축기라고 하는 이 장비를 쓰셔야 돼요. 자, 이 쓰는 방법 배울게요. 자, 얘는 처음에 그냥 넣지 마시고 피스톤의 각도를 확인한 다음에 살짝 걸쳐주세요. 이렇게 걸쳐놓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씌워야 돼요. 근데 씌우려고 그러면은 약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보면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은요, 그냥 얘를 갖다가 이 안에 넣으려고 풀어. 안 풀려요. 왜 안 풀려? 락에 걸려 있으니까. 걸렸죠, 지금? 그러면 얘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이는 쪽으로 약간 힘을 가한 상태에서 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이는 쪽으로 돌리는, 약간 힘을 준 상태에서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풀려,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풀려고 그러면 걸려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원도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떤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렌치를 쓸 수 있는 홈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양쪽 다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별하느냐면요, 바닥 면을 향하는 쪽은 반드시 목이 짧은 쪽이 가야 돼요. 목이 긴 쪽은 조이는 쪽이에요. 여기가 좀 길죠? 여기는 짧고요. 그리고 어떤 피스톤 링 와사비는 바닥면 있는 데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날개 피듯이. 전체가 아니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왜? 실린더 턱에서 걸쳐서 쭉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요. 그래서 요 모양을 봤을 때에는 턱이 위로 길고 렌치가 들어간 자리가 여기니까는 이렇게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피스톤을 링이나 피스톤 방향을 확인한 상태에서 살짝 걸쳐놨죠, 살짝.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미리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두 번째 것도 제가 걸쳐놓을게요. 자, 2번 피스톤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방향 확인한 다음에 이쪽이네요. 쟤는 걸쳐놓으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걸쳐놓고 고무망치 하나 준비해야 돼요. 고무망치. 자, 제가 2번부터 3번부터 집어넣을게요. 씌우세요. 조이세요. 이런 실수를 하네요. 조이겠습니다. 제가. 자, 어느 정도 조였어요? 최대한 한번 조여봤어요. 자, 스커트 부분은 여유 공간이 있죠? 이 정도는 조이면 안 돼요. 스커트 부분은 냅두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냅두고 조이세요. 조였죠? 이 스커트 부분 방향 다시 한번 맞춰서 놓으세요. 이렇게 딱 놓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줘야 돼. 밀착되게. 들어가는 사이에 피스톤 링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있어야 돼. 밑으로. 그리고 더 조이세요. 최대한 한 번 더 조이셨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힘을 빼면 안 돼. 그러면 다시 링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항상 작업이 끝날 때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준 상태에서 고무망치 목을 이용해서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쳐주세요. 하나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거 작업해야 되겠죠? 다시 펴야 되겠죠? 어떻게 핀다고 그랬어요? 조이는 방향으로 약간 힘을 준 상태에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벌리지 말고 또 역시 똑같이 걸쳐놔요. 이렇게 링 방향 확인해야죠. 링. 자, 축 방향, 치각 방향 피해서 첫 번째 거 들어가면은 반대 거는 120도, 180도 위상차 두고 또 역시 똑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조여주세요. 어느 정도 조여줬어요. 스커트부 노출돼야죠. 자세 또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밀착이 아직 밀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고무망치를 이용해가지고 눌러준 상태에서 밀착. 힘을 계속 주고 계세요. 밑으로. 그리고 완전히 한 번 더 조일게요. 오케이.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밀착. 그 다음에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치세요. 어때요? 지금 얘는 들어가다가 링이 빠졌어요. 제가 계속 누르고 압축을 시켰어야 되는데 누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링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죠? 링이 빠지니까는 들어가다가 톡이 딱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내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부러지거나
헤드가 깨지는 거예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정상적인 작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럴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조이는 방향 힘준 다음에 살짝 풀어주세요. 풀어준 다음에 다시 방향 확인한 다음에 조립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작업해가지고 집어넣을게요. 아예. 밀착하고 눌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자, 다 들어갔죠? 이렇게 다 체결이 돼요. 방향 다 맞아요, 지금. 그쵸? 얘 지금 이제 카본이 많이 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이잖아요, 홈들. 자, 방향 맞고,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차량을 떠가지고 밑에서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니까 자,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었어요. 뒤집었더니, 저 안에, 저 밑에 걸려있죠? 저 밑에 걸려있는 거 어떻게 해줍니까? 돌려줍니까? 돌리면 빠질 수 있겠죠?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놓은 상태에서 자, 방향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링 홈 방향. 홈 방향 어딥니까? 홈 있는데 홈이에요. 요 방향이네요.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홈 보세요. 돌기. 그 다음에 저쪽이 돌기. 이렇게 또 같은 방향 놓으시고. 그리고 약간 압축하셔야 돼요. 배열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먼저 나사선부터 태울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나사선부터 태우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느 정도 나선 탔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얘도 원래는 규정 토크대로 조이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까는 규정 토크대로 토크 값을 봐서 우리 토크렌치 사용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원래는 토크 이용해가지고 조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엔진 원위치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피스톤이 교환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피스톤 어셈블리 교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쉬운 엔진 가지고 망가진 엔진 가지고 할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내연기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중요한 작업이에요. 정확한 위치, 작업하는 방법 알고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